어제 하루 종일 한국일보 기사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미 윤석열은 레임덕 수준을 뛰어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큰 기사였는데 이 기사가 나간 후 국힘당 홈페이지 게시판은 보수 지지층들과 국힘당 당원들의 항의와 욕설이 도배를 이루었고 대다수가 이 내용들이 전부 사실이라면은 국힘당을 탈당하고 대통령을 그만둬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오전에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래 우선은 잠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한참 뒤에야 용산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바로 대통령실은 비선 논란이란 없었고 윤석열은 참모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조중동 역시 해명 기사를 다루길 앞부분에는 용산의 해명 내용을 썼지만은 뒷부분에는 이런 사실을 퍼뜨린 2명의 교수와 한국일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어설픈 용산의 해명에 대해 의심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정치평론가 헬마의 얘기를 듣고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참 빨리도 부인을 한다. 그러니까 부인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네. 시점도 너무 웃기고. 시점도 웃기고. 그러니까 곧바로 부인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한참 있다가 한 10시간 뒤쯤에 이제 그 부인을 한 거예요. 근데 부인한 내용도 보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공식 라인으로 이 요청을 한 거지 영수회담을 무슨 비선 라인을 통해서 따로 조율하고 이런 거 안 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 말에 따르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양쪽에 두 사람이 다? 두 사람이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영수회담의 메신저가 일단 아니야. 어머, 사칭이야? 대통령실 말에 따르면 이거 사칭범이에요. 사칭범. 어머. 메신저가 아니고 왜냐면 대통령이 직접 결심을 하고 본인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따로 이렇게 메신저를 거치지 않았다. 그럼 메신저라고 자칭하고 한국일보랑 인터뷰도 한 두 사람은 사기꾼인 거죠. 사기꾼. 리플리야. 어떻게? 사기꾼이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통령 발언이라고 얘기한 거 다 사기가 되는 거야. 그 법적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한대 그건. 그건 안 한대. 아니, 부인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법적 조치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한국일보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안 하고 그 두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네. 매우 공교로운 거죠. 그렇죠. 보통은 둘 다 조직입니다. 특히 함성득 원장 같은 경우는 좀 물어보니까 네. 일단 이분이 어디에 사느냐? 같이.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같이 산다 그래. 같은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 살아서 평소에도 부부 동반 식사를 할 정도로 매우 가깝다. 아까 얘기했죠. 부부 동반이 뭐다? 친구 도장 꽝이다. 네. 부부 동반 식사를 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쳤다고 대통령을 음해하려고 그러게. 한국일보라는 믿을 수 없는 매체랑 거짓말을 해가면서 대통령이 이런 헛소리를 했다. 허허. 총리도 내준다고 했고 비서실장도 네 맘대로 하라고 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만약 용산의 뒤늦은 해명이 맞다면은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한국일보도 오보라고 반응이 나와야 하며 이전의 기사를 없애든가 삭제를 하든가 했어야 했는데 오늘 새벽에 계속 한국일보 홈페이지를 봐도 이전에 나왔던 기사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도 한 개도 아닌 2개 이상이며 두 교수가 같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인터뷰한 장면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 또한 한 명이 아닌 다수가 기사를 썼고 두 사람이 양당 대표 색깔인 넥타이도 맞추어서 함께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면은 쉽게 거짓으로 조작을 한 것으로는 믿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만약 비선을 통해 물밑 작업이 이루어졌고 한국일보의 기사가 사실이라면은 두 교수들도 윤석열과 개인적으로 연락한 통화 내용과 메시지를 증거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MBC에게 툭하면은 징계 조치를 내리는 방심이 마저 이렇게 파장이 큰 기사에 대해 아무런 반응과 제재 조치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용산의 해명이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9일 2주년 대통령 기자회견 때 윤석열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글쎄요. 이날 해명을 한 듯 윤석열의 말에 신뢰할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어제 하루 종일 보수 유튜버들도 윤석열에 대한 욕을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윤의 탄핵이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예전부터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리적 대통령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심지어 이틀 전에는 국힘당 나경원마저 이 대표를 향해 여의도 대통령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JTBC의 메인 앵커마저 생방송 도중에 이재명 대통령이란 표현을 써서 유익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관련된 장면 짧게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표의 영수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네, 정말 기분 좋은 장면이었는데요. 혹시나 압수수색 당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제 이 대표는 하루 종일 재판 일정이 끝나고 나서 출입 기자단을 통해 9일부터 15일까지 입원 치료를 위한 휴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선거 기간 동안 재판 일정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던 것이 확실히 건강상에 무리가 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22대 국회의장이 뽑히는 날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빨리 건강이 회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어제는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신도시에 관련한 공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공판에서는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에 땡땡땡에 대한 불분명한 대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직접 녹음 파일을 재생을 하며 확인 작업에 나섰는데요. 공판에는 대장동 민간업자 나무기가 증인으로 나와 정영학 녹취록에서 민주당 이 대표를 지칭하는 것이 맞는지 공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 검찰 주장과는 달리 이 대표가 아닌 위례신도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녹취록 내용은 나무기가 정영학에게 유 씨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다. 땡땡땡들이 나무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라는 내용으로 그동안 검찰은 이 부분을 이 대표와 정진상을 지칭하는 위 어르신이라고 주장을 하며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줬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남욱의 증언을 통해서 검찰의 거짓 주장이 드러나 버린 것인데요. 어떻게든 검찰은 이 대표와 대장동 위례신도시와 엮어서 재판을 이끌어가려고 했지만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이 진실을 억지로 짜맞춘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검찰들은 나중에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일을 이렇게나 벌이는 것인지 혼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은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